네, 오늘 빅머니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탑픽인 이슈 한국 AI 투자센터 홍의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탑픽인 이슈 탑3 중에 3위부터 공개합니다. 네, 정부가 국내 주식시장 안정성을 좀 높이고자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전한 소식을 갖고 오셨는데요. 좀 들어볼까요? 자, 오늘 이제 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서 2021년 지금 업무 보고를 이제 대통령께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 증시 안정화 방안, 그다음에 가계부채 처리 방안, 그다음에 소비 회복 진작 방안, 부동산 안정화 방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증시 안정화 방안에서 나온 내용이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를 좀 늘려야겠다. 이제 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기준에서 보면은 전체 연기금이 투자하는 자금에서 한 1에서 2%가 지금 코스닥으로 좀 투자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비율이 조금 늘리면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의 어떤 투자 안정화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가 안정이 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연기금의 투자 자금을 조금 늘려야 되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야 될 텐데 지금은 사실 연기금의 어떤 우리나라 국내 주식 투자 비중 좀 줄여가는 그런 추세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일단은 긍정적인 뉴스다. 하지만 이게 이제 뭐 몇 프로로 확정적으로 좀 나온 게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좀 지켜보자. 근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투자 심리의 안정화를 조금 볼 수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닥이 상당히 좀 강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일단 긍정적인 뉴스인 건 좀 분명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주식, 국채, 장기 투자했을 때 세제 확대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예, 우리 투자자 여러분의 어떤 좀 득이 좀 있을까요? 일단 지금 현재 구조로서는 단기적인 매매가 너무 좀 활성화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국에서는 장기 투자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좀 상당히 좀 많죠. 왜 그러냐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도 굉장히 좀 세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휘둘리는 시장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처럼 좀 안정적이지 않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일단은 장기 투자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올라 있지만 너무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개인들이 조금 버티기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 다소 좀 문제가 되는 상황인 건데 아무래도 이번에도 이 내용이 조금 논의가 됐다라는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어떤 추이로 나와줄지는 그러니까 발표되는 수치를 좀 봐야겠지만 네.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정책 발표 안에서 종목 DNC 미디어 선정해 주셨는데요. 좀 이유 좀 들어보고 매매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웹툰이나 웹소설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업체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카카오페이지가 지분을 한 23% 좀 갖고 있습니다. 23.13%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나라 이제 웹툰이나 웹소설 1등 업체가 이제 네이버인데 네이버가 이번에 굉장히 조금 중요한 M&A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캐나다 업체로 지금 웹소설 플랫폼 업체를 지금 인수를 했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 웹툰이 상장할 수 있을 때까지는 웹소설이나 웹툰 관련주는 좀 지속해서 봐야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일단 DNC 미디어, 뭐 키다리 스튜디오, 그다음에 지금 미스터 블루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는 주가 흐름이 좀 탄력을 좀 받고 있고 최근 에이스토리 같은 뭐 컨텐츠 업체들도 사실 주가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좀 강하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아직은 그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DNC 미디어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원고를 작성했을 당시보다는 주가가 좀 오르긴 했는데 네네. 여전히 조금 관심권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신고가를 한번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카카오페이지라든지 네이버 웹툰의 어떤 상장 이슈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될 이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매수가는 41,000원에서 4만 원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가격이 조금 올라왔어요. 그렇다면은 현재로서는 이제 전략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목표치는 좀 5만 원까지는 좀 열어두자라는 네.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요 저점이 이탈되면 그러니까 12월 달에 만들어진 저점 32,000원인데 이 저점이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좀 리스크 관리 쪽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탑픽인 이슈 중에 두 번째 탑픽 보겠습니다. 네, 뭐 컨테이너 선에 의해서 벌크선까지 굉장히 운임이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 상승이 좀 요인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게 HMM이죠. 근데 이제 컨테이너 오는 지수는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BDI라고 그러는 벌크 드라이 인덱스 이게 또 한 달 만에 한 30% 그러니까 두 달 정도에 한 50% 급등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네네. 있거든요. 원자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도
중에서도 원자재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선제적인 부분들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조금 완화되는 기미만 좀 보여줄 수 있다라면 수요는 좀 더 폭발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몰동량 증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실질적인 어떤 흐름이 같이 진행되는 상황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감만이 아니라 명확한 어떤 수치가 증가되는 게 우리가 지금 투자하기 굉장히 좀 유리한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지금 운임지수, 벌크선, 그러니까 BDI라든지 아니면 지금 컨테이너 운임지수 관련주들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펜오션 그런 종목은 어떻게 좀 전략을 좀 가져갈 건가요? 자, 우리나라에는 이제 해운주가 뭐 SK해운이라든지 대한해운, 그다음 페노션, 그다음에 HMM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네. 중요한 건 HMM을 제가 오늘 이제 안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요. 물론 지금 컨테이너 운임지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HMM 같은 경우는 매물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는 뭐 전환사채라든지 신주인수급 부사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물량 부담은 크지 않은 시점에서 BDI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긍정적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11월 달까지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주가가 이제 조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월 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밀리고 있지만 특별히 지금 악재로 볼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급등 이후에 양호한 좀 매물 소화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원자재 가격이 조금씩 꿈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각국의 정책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경제를 살려내기 위한 정책들이 좀 많다는 거죠. 이제 그로 인해서 경기가 조금 개선되고 수요가 증가가 되면 동사 같은 종목들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그동안에 조금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밀린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는 흐름이 요즘에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페노션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지금 자리에서는 좀 유효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개인들이 어찌 보면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기아차가 급등하다 아니면 현대차가 급등하다 상승폭을 좀 많이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오히려 좀 매집할 수 있는 매매를 하셔야 수익이 조금 극대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네. 지금 현재 자리는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4,800원에서 4,600원까지는 좀 열어두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목표치는 전고점 라인까지 5,500원까지는 좀 열어두시는 전략으로 가시고 네.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4,000원이 훼손되면은 그때는 좀 리스크 관리하시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탑픽은 이슈 첫 번째 탑픽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해 우리나라 ICT, 그러니까 정보통신기술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소식인데요.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보통신 관련 산업이 지금 사실 17년, 18년 요때가 가장 피크를 쳤던 때거든요. 그다음 2019년, 2020년 작년이죠. 그때는 이제 코로나 영향, 그러니까 요 부분에 의해서 바닥 찍고 조금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2020년 같은 경우는 역대급 3위, 그러니까 작년이죠. 역대 3위의 어떤 매출액을 기록을 했다. 이제 이 부분들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더 증가될 수 있는 거냐? ICT에 대한 어떤 산업이 더 지금 중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개선되면 수요는 당연히 증가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산업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금씩 더 전장화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 제품에 대한 사용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우리나라 지금 ICT에 대한 수출 가능성도 점진적으로 좀 높아지는 시점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 좀 선정해 오셨는지와 매매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덕선테코피아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요즘 시장에선 달리는 말이 굉장히 좀 잘 달리는 상황들도 좀 많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바닥권에서도 물론 튀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재가 있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돌아가면서 올라가는데 지금 덕선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OLED 소재, 반도체 소재를 이제 국산화해서 생산하는 이제 그런 업체고요. 삼성디스플레이, 그다음 BOE 이쪽으로 중간재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보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치인데. 지금 차트로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신규 상장 이후에 2019년도에 신규 상장 이후에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이제는 그 고점을 살짝 넘어갔다 다시 좀 눌리거든요. 그러니까 신고가 자리에서 저항은 있지만 다시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달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 탄력이 워낙 좀 강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닥이 올라가지만 좀 하락을 합니다. 근데 이제 모멘텀이 상실된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기대감은 있지만 매물 소화 중이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2차 전지 지금 소재에 대한 어떤 개발,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는 올해부터 조금씩 더 매출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현 자리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자. 그래서 21,000원에서 2만 원까지는 좀 열어두시고요. 그다음에 그 자리는 1차적인 매수 자리다. 아무래도 이 지금 장기 상승폭이 굉장히 좀 강했던 좀 장대 양봉이죠. 요 자리 네. 저점 라인까지는 좀 열어두시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목표가는 신고가를 냈을 때를 가정해 보면 26,000원까지는 좀 열어두시고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17,500원. 아무래도 지금 12월 말에 지금 형성됐던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이탈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AI 투자센터 홍의진 대표와 탑픽 이슈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